시간 동안 충분히 잘 배우셔가지고 이후에 하반기에는 그런 소셜지 교사 활동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530 대표님이 같이 이제 시간관 해주실 건데 우리 동네 모바일 대표님이시고요. 이런 쪽 지역에서 다양한 영상 같은 것들 제작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혹시 뭐 이렇게 하다가도 연락 드리면은 아마 잘 알려주실 것 같아요. 궁금한 거 이런 사항들이 있으면은. 사실 제 뒤에 녹화하고 있어요. 네. 참고적으로. 근데 지금 하는 이유가 뭐 여러분 될 수 있는 뒷모습만 나오게 할 건데 제가 녹화한 것도 올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3분 안 오셨다 그러잖아. 우리 절반이 안 온 거야. 이분들한테 이걸 또 설명하려면 힘들어. 네. 저거 편집 잘 되면 저거 유튜브 올려놓고 여러분들한테 공개하겠지만 그분들한테 공개해서 공부하고 와라. 그러려고 그래요. 예. 그때 그 뭐 나우누리 이런 거 하이텔인 게 있었잖아요. 그때 거기 활동을 했던 사람이에요. 활발하게 해가지고 거기서 시합도 하고 뭐 또 해가지고 그런 경력도 있는데 이제 그게 거기서는 SNS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컴퓨터 쪽에서 이거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왔어요. 사실은 SNS라고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이런 시스템들은 거의 수레바퀴입니다. 여기서 결론 이야기 되면 역사의 수레바퀴처럼 수레바퀴예요. 똑같이 구성돼요. 예전에 우리가 모양은 글로 나왔잖아요. 글, 타자쳐서 글로 했었잖아요. 그게 어느 순간에 이미지로 바뀌고 현재까지 이미지가 업그레이드돼서 현재 오면 뭐가 되냐면 영상으로 온 거거든. 근데 이 세 개를 다 표현하는 목적은 똑같은 거예요. 방식만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SNS를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뭐냐면 우리 때 연세가 저희 때랑 비슷하신가요? 네. 우리 때 어떻게 홍보했냐 그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때 막 홍보하려고 어떻게 했어요? 전단지 이야기하면 전단지는 최대한 많이 뿌려야 이익이잖아요. 그죠? 그냥 신문 같은 데 막 삽입해서 뿌리고 우리 뭐 아파트에 막 붙이고 다니고 담벼락에 붙이고 다녔잖아요. 자, 이 붙이고 다니면 효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있어요. 자, 지금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전단지를 담벼락에 붙였습니까? 신문 보지도 않는데 신문에 넣습니까? 넣긴 넣지만. 그럼 어디다 뿌려요, 이제? 인터넷, 뭐 인스타 됐든 뭐가 됐든 뿌리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전단지라 하면 전단지를 뿌리는 매체가 바뀐 것 뿐이에요. 그러면 방식은 달라졌다? 안 달라졌죠. 전단지 만들 때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내가 팔 물건이 있으면 그 물건을 확 튀게, 글자 확 이쁘게, 그죠? 그 놈이나 웹에 나오는 놈이나 달라요? 같죠? 어렵습니까? 그때는 우리 붙이겠는데 이제는 뭐 하면 돼요? 올리면 되죠. 이게 SNS 활동이에요. 그러면 이거 할 때 내가 만약에 친구한테 뭐 내가 조그만 걸 뭐 했어요. 알리고 싶으면 친구한테 네 갖고 와라 그래요. 갖다 주세요. 전단지 만들었는데 이 전단지를 친구 보고 네 와서 가져가 이렇게 하십니까? 아니면 갖고 가서 친구 집 가서 주고 친구 아버님 회사 가서 주고 그랬죠. 자, SNS 지금 말하는 어떻게 해요? 공유 어떻게? 링크 공유. 그러니까 한마디로 카톡으로 보내고 내 거 그 가게에 붙인 거 가게에다 올리고 내 거 SNS에 올리고 그러잖아요. 그거랑 이거랑 같은 거 다른 거 있어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SNS가 어렵다 안 어렵다? 안 어렵다. 대신에 결론을 이야기 드려 버리는데 SNS다 그러면 우리가 전단지를 뿌릴 때 한 번 뿌리면 돼요? 여러 번 뿌려야 돼요. 그럼 SNS에서 한 번 올리면 돼요? 여러 번 올려야 되겠죠. 그죠? 전단지를 뿌리고 할 때도 뭔가를 꾸며가지고 삐에로처럼 입고 다니고 뭐처럼 입고 다니고 막 이러면서 결국에는 좀 튀죠. 여기 SNS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약간의 튀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기준을 다 떠나보내고 우리 때 홍보했던 거 우리가 우리 예전에 홍보했던 방식하고 똑같다. 다만 방법이나 모양이 바뀐 것 뿐이다. 그래서 SNS는 잘하는 방법은 딱 두 가지예요. 기획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두 번째는 뭐냐면 무조건 꾸준하게. 며칠 하다가 3일 하다가 한 달 하다가 하면 결과 안 나오죠. 당연히 안 나오죠. 근데 사람들은 뭘 원하냐? 뭐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성이라 아니 우리나라 특성이 아니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빨리빨리라고 이야기하는데 빨리빨리 하려면 반복적으로 뭔가를 열심히 꾸준하게 해야지 빨리빨리가 됩니다. 개인적으로 차 빵 달리잖아요.
어떤 일이 있어 쌩 달려서 사고 안 나는 사람은 평소에 천천히 갔다는 사람들이에요. 천천히 갔던 길을 계속 가다 보면 길도 다 있겠을 거 아니에요. 엄마가 갑자기 쓰러지셨어. 응급실 가야 돼. 여기 신호 지키고 하면 물론 지켜야 되겠지만 신호 지키고 하면 안 될 상황이야. 응급 상황이야. 이때 가다 사고 나면 더 머리 아프잖아요. 근데 그렇게 꾸준하게 했던 사람들은 이 길을 다 익히니까 120 달려도 충분히 안전하게 간다고. 마찬가지. 꾸준하게 뭔가를 했던 사람들이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 같은 꾸준하게 뭔가를 계속 해왔잖아요. 반복해서 해왔다 보니까 이게 남들보다 빠른 거야, 결론적으로. 그 빨리빨리야. 똑같은 거. SNS도 꾸준하게 계속 하다 보면 이제 변화도 보이고 자기가 뭐를 해야 될지도 보이고 왜 안 올라가냐 이렇게 고민도 할 수 있고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사실 SNS 전부예요. 뭐 앞에 이야기를 다 하고 있는데 이런 식이니까 편하게 생각하시고 하시면 돼요. 근데 안 쓰는 거니까 잘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어렵게 잘 알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원래 전공이 학원 계열이에요. 전대 그 정밀화학과라고 파인케미컬 전공인데 저희는 컴퓨터에서 너무 쉬워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이 바닥에 있으면 이게 쉬운 용어가 되는 겁니다. 이 바닥에 없으면 이 영어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 그러니까 남들한테 이야기할 때 어려운 영어 이야기하는 거 우리는 쉬운 영어 이야기하는 남들은 뭐라고 하냐면 어렵게 이야기한다 그래요. 영어 뒤에서 이야기하시겠지만 영상에서 투샷 그래요. 투샷. 자, 일반인 투샷은 아메리카노 투샷이죠. 그죠? 저희 투샷은 카메라 앵글에 두 사람 잡아라 이 얘기예요. 원샷이면 한 사람 잡아라. 쓰리샷, 풀샷 뭐 이런 용어 나올 거 아니에요. 이런 용어 나오면 요즘엔 그래도 조금 예능 쪽에서 나와서 좀 알아먹어요. 근데 예전에는 진짜 저 뭔 말이야. 우리 분명 어려운 말은 아닌데 쉬운 말이야. 이런 식으로 돼. 뭐 규칙 같은 거 알면 영어 같은 경우나 라틴 계열의 영어 같은 경우는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이즈음 하면 주의 뭐 이렇게 떨어지고 엔자임이 떨어지면 뭐 효소 이렇게 떨어지는 것처럼 다 규칙은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면 어렵고 쉽게 생각하면 쉬운데 영어들은 많이 하면 쉬워집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SNS 영상 제작 이렇게 갈 건데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처음에 다 이야기할게요. 뒤에 가서 뭐 하는 이야기들은 이제 편하게 이야기하면 할 수 있는 이야기인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기획입니다. 기획. 여러분이 SNS를 뭐를 하시든 쉽게 말하면 블로그를 하든 인스타를 하든 뭐를 하든 아까 이야기 들어보니까 결론 나왔는데 뭘 만들지 모르겠다. 뭘 만들지 모르겠다는 것은 뭐가 안 돼 있다? 어떤 컨텐츠를 만들 거는 기획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기획이 돼 있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기획이라는 부분이 컨텐츠를 만드는 목적이 있어야 되고 이제 그거를 어떻게 쓸 건가 뭐 브랜딩을 할 건가 기업 홍보를 할 건가 제품 홍보를 할 건가 SNS에 뭐 바이널 마케팅을 할 건가 교육에 쓸 건가 세미나에 쓸 건가 종류가 많아요. 근데 나는 어디에 쓸 거냐? 나는 어디에 쓸 거냐? 나를 브랜딩 할 수 있고. 혹시 가게, 뭐 매장을 하세요? 네, 작품을 할 수. 어떤 작품을 하세요? 가족공예요. 가족공예. 가족공예를 홍보할 수 있는 것이고. 두 분은? 네? 저요? 주 목적이. 애들 사진 찍어줘. 먹고 놀러 가고 이런 거. 전 나중에 학원. 학원? 내년에 학원 할 거거든요. 무슨 학원? 연수. 논술학원. 네, 그럼 논술학원을 애들 홍보. 홍보도 할 것이고. 논술학원 되면 이제 좀 좋아지면 라이브 방송 때려가지고 좀 하는 것도 네. 할 것이고. 아이들의 일상을 기록하는 영상이나 사진을 만들어 줄 것이고. 그걸 가지고 어디에다 줄 것인가. 지금 여러분 만든 것들을 어떻게 공중파에 IPTV에 유튜브에 릴스에 쇼츠에 다 써놨어요. 한 가지 말해서 예를 들어가지고 이거를 나는 인스타로 보내고 싶다. 그럼 인스타에 맞춰서 뭔가가 올라가야 되겠죠. 유튜브에 보내고 싶다. 유튜브에 맞춰서 뭔가를 만들어야 되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어떤 컨텐츠를 만드는 기획이 먼저 들어가고 그거에 맞춰가지고 가는 거. 거꾸로 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여러분의 목적은 돼 있고 어디에 할 것은 대충 뭐 지금은 거의 다 인스타인데 인스타에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는 기본적인 이야기. 이제 사람 만났으니까 이거 내가 공개해 줄게요. 파일. 안 찍어도 돼요. 공개해 줄게요. 나중에 여러분들 전화번호 받아가 카톡 하나 만들 거거든요. 거기다 공개해 드릴 테니까 밖으로만 주셔야 되는 거. 자, 실질 말해가지고 유튜브 할 건가 리스 할 건가 뭐 관계가 사실 신경 안 써야 돼요. 이게 상업이냐 비상업이냐 그 차이만 보시면 돼요. 상업과 비상업의 차이는 뭐냐면 내가 TV CF다 상업이죠. 내 개인 거 올리는 거는 상업이지만 비상업에 가까워요. 이해가셨어요? 그러면 어차피 상업이면 돈 들어가요.
상업적으로 하면 돈 들어요. 비상업적으로 상업으로 가면 돈 들어요. 뭔 말이냐면 내 거 조회수 올리려고 광고 때리면 광고 때문에 조회수 확 올라갑니다. 페이스북 광고 때리면 페이스북 15만 원짜리 15만 원 정도 광고 때리면 한 3만까지는 올라가요. 기본 조회수가 좋아요가 아니고 좋아요는 몇 명 안 늘어요. 한 20명 30명밖에 안 느는데 그 정도는. 근데 아무튼 이렇게 돼요. 여러 가지 복잡한 경우가 있는데 실제 여러분들이 이제 헤어 생각할 때 지금 생각할 때 버리셔야 될 거는 이거를 인스타에만 쓰겠다라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 채널에 쓰겠다 생각하시고 만드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를 만들었을 때 이걸 가지고 파생을 시켜서 내가 하나의 영상을 A라는 영상을 만들었어요. 그럼 이 A라는 영상을 파생을 시켜서 내가 베이스가 인스타면 인스타 먼저 던져요. 그 다음에 유튜브에 던질 수 있도록 인스타 유튜브 거의 같으니까 지금 현재 사이즈는 또 유튜브에 던질 수 있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블로그를 하신 분들은 블로그에 던질 준비도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가시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사용자들 유튜브가 제일 많습니다. 영상에서는 아직까지는 나중에 얼마 지나면 몰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유튜브 뒤에서 이야기할 거 다 앞에 이야기한다겠어요. 이야기 드리면서 갈게요. 그리고 시간 되면 끊어버릴 겁니다. 왜냐면 유튜브 오늘하고 내일하고 할 거니까. 자, 유튜브만 있는 게 아니라 유튜브에 뭐 가까운 거 네이버 TV, 카카오 TV 이런 식으로 한 서너 군데가 있어요. 그러면 서너 군데 다 올려야지. 내가 홍보하려면 가족 거는 조금 줄여서 올리고 올릴 필요 없으니까. 학원 같은 경우도 다 올려야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만약에 컨텐츠를 만들면 수요자 입장이 아니라 공급자 입장으로 가고 공급자는 무조건 다 나눠야 돼요. 한 명의 고객이 있더라도 그 고객을 위해서 올려줘야 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거 올리는 방식이 달라지는 거죠. 그런 식으로. 어떤 분은 와갖고 나 자기가 인스타를 많이 해. 그래서 야 나 인스타 하니까 내가 봐야 되니까 여기가 제일 잘 나가. 여기만 이야기해. 이분은 페이스북 몰라. 근데 페이스북 잘하는 친구 와갖고는 여기다 올려야 돼. 이래 싸워요. 결국에 뭐냐면 개별적으로 자기가 잘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지 실제 자기가 모르는 채널들은 이야기 안 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 일반적으로 각종 SNS를 쭉 쓸게요. 이렇게 쭉 쓸게요. 안 보이지만 썼습니다. 그 사용자 비율이 어떻게 되냐? 여기 유튜브예요. 뭐라고요? 유튜브. 나머지는 그냥 다 뭐 블로그 어쩌고 저쩌고예요. 어쩌고 저쩌고예요. 자, 이거하고 이래요, 그냥. 이 말은 제가 지금 보여준 그래프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나와요. 지금 현재 여기 제일 많이 쓰니까 이번에 카톡도 거의 이길 얘기니까 얘는. 근데 문제는 제가 내려가서 나머지는 이렇게 긋죠. 이상하게. 이 말이 뭔 말이냐면 내가 안 쓴다니까 다른 사람이 안 쓰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페이스북이 30% 쓰고 있다 가정하면 가정치예요. 정확 수치 아니에요. 더 밑에 있는데 페이스북이 30%면 인스타가 30%고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비슷해요. 얼추. 그리고 연령대마다 그거의 강약 차이는 좀 있는 거죠. 어느 연령대는 페이스북에서 메시지, 패매를 많이 써요. 저는 거의 안 쓰는데. 저는 거의 안 써요. 근데 그 친구들은 패매를 쓰더라고. 요즘 친구들은 인스타 DM 쓰더라고. 근데 나는 안 써요. 나는 카톡 써요. 그냥 편하니까. 세대마다 약간씩 달라요. 그래, 공통적으로 많이 쓰는 거든, 공통적으로 카톡은 거의 다 쓰는 거죠. 그 나머지 이 메신저들은 세대마다 약간씩 틀린 거고, 그 세대가 그걸 썼냐, 안 썼냐에 따라서 많이 가는 거고, 우리 50대 거야, 아마. 저 또래부터가 기긴 한데, 위쪽이나 저 밑에 살짝 다 걸릴 것 같은데, 여기만 안 걸리고. 카카오 스토리. 썼죠? 네. 카카오 스토리. 안 썼죠? 제가 딱 나눠요. 나이를 80년생 뒤로는 안 써. 이 앞에서만 샥 썼어. 왜? 카카오 스토리가 뭐냐면 카톡에서 만든 건데 인스타하고 페북하고 막 있잖아요. SNS 좋은 장점만 만들어. 그러니까 초창기에 올리기가 쉬우니까 사진만 올리면 되거든. 어르신이 사진 딱 찍고 올리고 꽃 찍고 딱 올리고 우리 애기 찍고 올려갖고 공유가 잘 됐어요. 한참 이게 갔는데 어차피 얘는 쉽게 말하면 기획력은 좋았는데 이 다음이 없는 거예요. 이 다음에 뭔가가 나와줘야 되는데 얘는 이게 끝이야. 이게 최고 잘 된 거야. 더 이상 뭐 발전할 게 없어. 쉽게 말하면 그때는 영상이 안 들어왔거든. 아마 그때 영상 들어왔으면 이거 대박 쳤을 거야. 더. 타이밍이란 게 있거든요. 영상이라고 하는 컨텐츠가 보급이 돼버렸으면 얘도 떴을 거야. 얘 사진도 떴거든. 근데 얘가 떴어도 실질적으로 자기가 쓰고 있던 나머지를 또 똑같은 기능을 해버리니까 일이 넘어갈 이제 필요가 없으니까 이쪽으로 안 가면 거야.
이 또래가 이제 인스타가 좀 강화되고, 트위터 망했다고 하면 그래. 트위터 좀 많이 밀리고, 페북 좀 생기고, 그래. 페북으로 하는 이유가 뭐냐면, 페북을 하면 제가 알고 듣기로는 그래요. 페북이 아마 후반부 거예요. 이 또래 아니고 이 뒤에가 페북일 건데, 뭐냐면, 카카오톡을 하게 되면, 카카오톡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기본? 그렇죠. 핸드폰 인증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이게 사회 현상에 때문에 생긴 거예요, 전부 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핸드폰 인증이 필요해요. 지금은 고등학생, 중학생, 초등학생까지 핸드폰 갖고 있죠. 그죠? 저희 때, 다음 때, 우리 때는 없을걸? 다음 때. 우리 때는 이제 엄마들이, 맞벌이한 엄마들이 하도 이제 불안하면 애들, 큰애들 핸드폰 주는 정도였지. 이쪽 가면 어떻게 되냐면, 없어요, 애들이 핸드폰이. 핸드폰 없는데 이제 컴퓨터가 발전하고 뭐 메신저로 왔다 갔다 하고 이럴 때면 무료가 뭐겠어요? 페북 메신저. 인터넷만 연결되면 메신저로 지워갈 수 있으니까 카카오톡과 같은 기능을 한 거죠. 그때 한순간 그 세대만 좀 많아요. 그래서 패매를 쓰는 계열이. 그 이유는 또 없어. 왜? 그 이유는 이제 다 준 거야, 핸드폰을. 핸드폰을 어릴 때부터 갖고 다니니까 거기 카톡 깔려보죠. 엄마 아빠한테 카톡이 편하겠어요? 패매가 편하겠어요? 카톡이 편하죠. 그러니까 이제 A를 다 거기다 뭉쳐놓고, 요즘에 문제도 생기긴 하지만, 다 가족 그룹방 만들어 놓고, 이제 한번 감옥에 다 집어넣고, 일거수일투족 감토하고, 아마 카톡에서, 아마 그럴지는 수도 있는데, 카톡에서 위치 추적이 그 기능을 추가했으면 대박일 거예요. 근데 이제 정보통신 그것 때문에 안 하는 건데, 아마, 내가 카톡 그 대표면, 그거 만들어 놓고 대기하고 있을 거예요. 언젠가는 풀릴 거니까. 어차피 그 기능 갖고 있는 것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 카톡이 이미 세요. 한마디로 말하면 현재는. 근데 그런 거에 생각하시면 돼. 어느 SNS라고 하는 건 결론적으로 이거는 되고 안 되고가 아니야. 무슨 하나를 하잖아요. 두 종류예요. 워딩, 블로그 계열하고 그 다음에 일반 SNS 계열하고 이제 탁 나누시면 돼요. 그 중간에 누가 있다 생각하면 되냐면 페이스북이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 글을 페이스북은 많이 써요. 그죠? 나머지 SNS는 글을 적게 써요. 그래서 짧은 SNS. 그러면 거기다 뭐 쓸까? 글 몇 줄에. 날씨가 맑다? 봄이다. 끝. 거기다 사진 하나 올리면 끝이죠. 그런 에세이 부분 이렇게 한 부분 나누시고요. 글로 표현합니다. 봄이 맑아서 철쭉이 피고 어쩌리 저쩌리 내가 옛날에 누구랑 만나서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이런 이야기 하는 거 있잖아. 자기 이야기하고 좀 더 세세히 말쓰면 페이스북 라인이죠. 페이스북이고 거기에 사진 좀이나 맞춘 거 넣어주면 되죠. 블로그는 좀 더 많이 넣어준다 생각하시면 돼요. SNS 구분 가요 이제? 네. 이렇게 해서 활용해서 쓰시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사진이 많다 그러면 이쪽에다 쓰는 거고 여기서 가장 임팩트 있는 사진하고 이 글을 줄여서 임팩트 있게 몇 줄 만들어 갖고 SNS에 올리면 돼요. 그죠? 그럼 여러분 생각에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건 뭐겠어요? 글 써야지. 글 써야지. 글을 길게 써야지. 짧게 쓰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 뭐 글 짧게 써라 뭐라 그거는 쓸지 모르는 이야기고 길을 길게 써요. 영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상 뒤에 또 이야기하겠지만 영상도 길게 찍습니다. 무조건.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결과물에 자르는 거죠. 글도 마찬가지죠. 길게 써요. 그럼 내가 표현하고 다 썼을 거 아니에요. 그 대신에 그거 한번 읽어보면서 줄여버리면 돼요. 내 거니까 빨리 줄여져. 남의 건 늦게 줄여져. 내 거는 내가 하는 이야기 알고 있으니까 빨리 줄여져요. 그러니까 시간이 생각보다 안 걸리는 거예요. 한 30분만 투자하자고. 하루에 30분만 투자하시는 거예요. 그냥. 그거를 뭐 앉아서 투자해야 되고 그냥 이거 보고 투자해야 되고 내가 생각나는 거 못 적겠다. 핸드폰 녹음기 다 있잖아. 녹음해요. 그리고 여유 있을 때 한번 그거 정리해서 쓰면 돼요. 주말에 쓰든지 쓰든지. 일주일 거 다 써놔. 주말에. 편한 주말이 됐든 아직 빈 시간이 됐든 한 일주일 거 써놔. 아까 기획하라 했잖아요. 나는 뭘 할 것인가 어떤 컨텐츠 만들 것인가 기획을 했으니까. 일주일 거 써놓을 수 있잖아요. 봄 이야기 쓰고 싶어 그러면 철쭉 달래, 진달래, 철쭉, 진달래, 벚꽃,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번 한 달은 3월 3월 지났으니까 3월 한 달은 봄 이야기 쓰고 싶다. 꽃 이야기 쓸래? 1주, 2주, 3주, 4주 나눠서 꽃 하나, 둘, 셋, 넷 하고, 가사 하나 찍어서 넣어놓고 하면 플랜 짜졌죠. 4개 나오잖아. 4개 나왔어. 4개 나와갖고 찍고, 집에 오는 길에 떡볶이를 먹었어. 떡볶이 하나 찍고, 곰탕을 먹었어. 곰탕 하나 찍고, 뭐 하나 찍고, 몇 개 나왔어? 8개. 콘텐츠 8개 나왔어요. 그래도 내가 아까 SNS 이야기니까 그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영상 얘기는 다음에 하더라도. 나왔어. 8개 나왔죠. 벌써 콘텐츠 8개 나왔어요.
여기에 옵션으로 중간에 뭐 좀 다른 거 찍어서 한 10개 만들었다 칩시다. 그죠? 한 달에 10개 올리는 거예요. 뭘로? 글로. 그거 시간 날 때 써놔면 되거든. 이거 나머지 그 뒤에 떡볶이 먹는 이야기, 곰탕 먹는 이야기는 갑자기 생긴 거니까 나도 4개는 써놨으니까 그냥 쫙쫙쫙 올리고. 이게 컨텐츠를 기획해 놓으면 편한 점이에요. 그리고 블로그나 SNS 마찬가지. 저는 잡탕이에요. 저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난 근데 일을 하기 때문에 내가 먹은 것도 찍고 뭣도 찍고 다 올리는데 자기 걸 하나 만들어요. 애기들 같은 경우는 아이들하고 했을 때 뭐 만들기가 됐다든가 뭐 공예 있으니까 공예집 가서 공예하는 거 있다든가 이런 것들 위주로 뭐 컨텐츠를 기획을 해가지고 그거를 만드는 방법을 생각하는 거고 논술은 교육을 갈 것인가 온라인을 갈 것인가 뭐 여러 가지 있겠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사람들하고 뭐 대화하면서 첨삭해 주는 것도 있고 만들면 되거든. 그거는 안 해서 그러지 사람들이.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내가 생각이 안 난다. 뭐 한다겠지? 저를 브랜딩. 자신을 브랜딩하는 거는 개인적인 거라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립니다. 하고 싶은 거 하시면 됩니다. 낚시를 좋아하면 낚시를 하면 되고요. 그래서 개인 브랜딩이 사실 사업이잖아요. 사업적으로 가잖아요. 낚시를 좋아하면 낚시를 하면 됩니다. 한 사람 끌고 가서 너는 찍어라 나는 낚시할란다. 그리고 나서 편집하면 됩니다. 요리를 좋아하시면 요리를 하시면 됩니다. 요리가 인기가 많아요. 생각보다. 요리 인기 많고 나는 강아지를 좋아한다면 반려동물 좋아합니다. 강아지 찾아다니시면 됩니다. 산을 좋아하면 산을 올라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브랜딩 쪽이구나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돼요. 그거를 정해놓고 공간. 대신에 거기는 조심할 거는 브랜딩은 조심할 거는 하나만 해야 돼요. 하나만요. 네, 한 종류만. 채널에. 블로그 채널에. 블로그는 괜찮아요. 이거 말 잘못했다. 유튜브 채널에 한 채널에서 종류가 한 가지여야 돼요. 파생은 되더라도. 약간의 비슷한 파생은 되더라도. 블로그는 괜찮아요. 잡탕으로 찍어도 상관없어요. 블로그는 잡탕이 좋아요. 왜냐면 얘는 이 컨텐츠에 맞춰서 메카의 검색 엔진이 유튜브 검색 엔진이 섹션을 어떤 부분을 잡아가지고 줘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또 이야기 세는데 유튜브가 문제가 뭐냐면 검색 엔진이 너무 뛰어나요. 그래도 문제예요. 알고리즘이 엄청 뛰어난 애들이에요. 그래서 세뇌 교육을 너무 많이 시켜놨어. 우리 청년들 이야기할 때 이거는 뭐 정치인들을 말하면 좀 웃긴 나 개인적으로는 좀 그런데 청년들이 왜 우리 이 지역에서 말하면 모 당을 진짜 싫어하잖아요. 우리는 딱 보면 나쁜 짓 한 거 알거든. 우리가 또 우리 주변에 친구들이나 어머님, 아버님, 뭐 가족들도 있고 친구들도 있고 그런 것들 당하신 분이 많다 보니까 우리는 싫어해요. 근데 우리 이야기를 안 믿는 이유 중 하나가 어르신들은 그런 것 같다 칩시다. 몰랐으니까. 젊은 세대들이 갑자기 그러잖아요. 그 이유가 유튜브 알고리즘이야. 예를 들어서 유튜브 알고리즘 자기도 모르게 태극기 이거 쳐서 들어가서 한번 들었어. 그러면 걔는 그 유튜브 지울 때까지 그냥 그것만 나와. 그러면 이걸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듣고 네 번 듣고 세대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좀 있어요. 알고리즘. 그래서 만약 알고리즘 틀어져 버리면 안 되니까 똑같은 거란데 블로그는 거꾸로 뭐냐면 블로그 쪽은 내가 블로그 네이버 이야기든 blog.naver.com/id 이렇게 치고 들어오는 사람 없어요. 그냥 예를 들어서 호빵 치고 이런 식으로. 네? 그 광산구에 광산 떡갈비 치고 이런 식으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말하던 블로그에는 그 블로그에 이 내용이 있어야지만 검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의 레벨이라고 그래야 되나? 뭐 수치라고 이야기를 하고 블로그 지수 막 이야기하고 많이 이야기해요. 그럼 공식적으로는 없어요. 비공식적으로 있는 거지. 근데 비공식적으로 있는 게 맞는 것 같고 우선 이렇게 해서 요 안에 있으면 요 안에서 막 검색하다가 요 안에 있으면 이미 보내주기 때문에 이 블로그에 많은 사람 들어오게 하는 방법은 한 가지만 있으면 절대 안 되죠. 근데 이건 있죠. 그래도 뭔가 하나는 주력으로 어떤 분들은 드라마 어떤 분 영화 드라마 생각보다 오래 가요. 영화 드라마 같은 게 꽤 오래 가요. 그리고 리뷰 쓰는 것들. 근데 저작권법이 약간 그것들은 좀 풀린 게 있어가지고 풀렸다기보다는 허가해주는 부분들이 있어요. 방송사 가게 되면 이제 허가된 사진들 있잖아요. 이것 퍼와서 하는 작업까지는 뭐 허가해주니까. 그게 얼마나 웃긴 일도 있었냐면, 저희는 담양 메카스카이요? 거기에 국수집을 갔었어요. 국수집에서 국수집 가서 국수를 먹었거든. 국수 딱 먹고 이제 그 찍은 거 그냥 올려놨어요. 저의 목적은 사실은 그때 찍었던 목적은 그 중에 사진 2장 정도를 제가 쓰려고. 그러니까 저희 블로그는 아케이브입니다.
저 개인 블로그도 마찬가지인데 아케이브에 그냥 제가 찍은 거 사진들 스마트폰이 됐든 카메라가 됐든 아니면 영상이 됐든 이걸 다 올려놔요. 쓰려고. 제가 나중에 쓰려고. 나중에 쓰고 있어요. 지금 이제 뭐 홍보물 만들 때 쓰고 라이센스 될 거니까. 뭐 비엔날레 같은 경우도 찍어놓은 게 많다 보니까 뭐 비엔날레 옛날 비엔날레들 사진들 금 다 있어. 이런 거 올려. 그러니까 지금 가족 거 찍고 있죠. 일일 거 찍고 있죠. 그냥 뭐 어. 여행을 같이 가더라도 저한테 사진을 못 찍는다고. 그건 구박하고. 이번 배우면서 구박을 벗어나시는데 여행 자주 가잖아요. 여행 자주 가면 사진 카메라가 있으면 더 좋고요. 지금 핸드폰 좋으니까 핸드폰 그 안에 설정만 좋은 고화질로 바꿔가지고 찍으면 풍경은 엄청 좋아요. 풍경은 찍어 놓으면 나중에 이게 가치가 있을 수도 있고 내가 다른 걸 만들 때 도움이 돼요. 그걸 아케이브 형태로 네이버 같은 경우 웃긴 게 네이버 블로그가 용량이 그대로 올라가요. 온본이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20 몇 메가 차이 있는데 10메가짜리 올리면 10메가 그대로 올라가 있어요. 그럼 그대로 다운받으면 이거를 뭐 편집물에 쓸 수도 있고 서적에 쓸 수도 있거든요. 근데 여행 가시면 그런 거 많이 찍어 놓으시면 나중에 도움이 되세요. 친구분들한테 도움 되실 수 있고. 이해 가셨죠? 컨텐츠는 그렇게 모으는 거. 저도 그렇게 모았는데 그러다 그거 찍어 놨는데 이제 백종원이가 어느 순간에 나와가지고 그 담양 메카스카이에 있는 국수가 나왔어요. 와이프 블로그 조회수가 2만이 넘어본 거예요. 와이프 블로그는 하루에 평소에 한 200~300명 꾸준히는 들어와요. 뭔가 올리면 이게 확 올라갔다가 또 가끔씩 올리니까 아예 죽인 게 아니야. 일주일에 한 번씩 했지. 요즘에는 제가 바빠서 안 했었는데 다시 한번 또 해봐야지.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쪼아꺼버리고 올려놨거든요. 뭐 뻘소리가 됐다든지 가다가 일몰 뜨길래 일몰 하나 찍어서 올라가 오늘 일몰 했습니다. 블로그 아마 포장만 해놓은 거죠. 그러면 이 액티브를 계속 유지시켜 놓으니까 특정한 컨텐츠에 대한 키워드가 나오니까 그 치고 들어와 본 거예요. 그래갖고 한 200만 나와보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기본 베이스는 있어야 되고, 그때 나머지 그 이슈에 맞춰서 뭐가 올리면 아까 말한 대로 수익성 나오는 컨텐츠로 갈 수 있는 방향이 되는 거예요. 유튜브도 마찬가지고, 그런 쪽으로. 자, 그 다음엔 다음 거 한번 넘어갈게요. 틱톡은 왜 10대들이 많이 하는 거예요? 재밌잖아. 진짜로. 틱톡 재밌잖아요. 저는 한 번도 안 했어요. 저도 한 번도 안 해요. 틱톡 하세요? 아니요. 안 해요. 안 해요. 하는 사람 있고 안 하는 사람 있어요. 그러니까 틱톡이 나한테 도움이 되냐? 틱톡하고 뭐가 똑같냐면 유튜브 쇼츠하고 똑같아. 그럼 내가 그 두 개를 볼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그리고 문제라고 문제인데요. 지금 뭐냐면 틱톡, 그 인스타, 유튜브 쇼츠 콘텐츠가 다 똑같아요. 이게 콘텐츠가 다르면 저도 갔어요. 보러 갔어요. 콘텐츠가 똑같아요. 아까 제가 그랬죠. 우리는 공급자는 다 뿌려온다. 다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틱톡 좋아하는 사람은 틱톡 쓰고 있고, 릴스는 릴스 쪽에서 보고 있고, 유튜브 이쪽 보고 있으니까. 그죠? 똑같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만들어버린 거죠. 하나만 가는 거예요. 유튜브 쇼츠 하는 애들은 쇼츠만 봐요. 틱톡 하는 틱톡만 봐요. 근데 옛날처럼 그런 이야기는 안 나요. 너 틱톡 안 해? 이런 이야기는 안 해요. 왜? 다 똑같으니까. 그러면 공급자로 바뀌면 사람이 공급자로 바뀌면 자기가 공급자로 바뀌고 실제 조금 더 유명해지고 싶다라고 하면 다 쓰는 거고 그냥 나는 이것만 할래 하면 인스타만 하나 하고 있고 유튜브 하나 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욕심이 생겨가지고 난 더 하고 싶어! 난 더 나를 알리고 싶어! 그러면 다 던지는 거야. 다 똑같아지는 거야. 자, 다음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기획을 세울 때 이런 거예요. 어떻게, how, 재미, 흥미, 최신 트렌드에 따라서 누구를 타겟으로 할 것인가. 가 달라지는 거예요. 아까 여기는 가족이잖아요. 그냥 일반 생활하고 내가 남겨놓는 거잖아. 근데 하다 보면 뭔가 욕심이 생기고 애들 뭐 해주라. 우리 막내가 그러거든. 우리 막내가 유튜브를 계속 봤던 애기예요. 어릴 때부터. 어차피 형아 누나들 맨날 보고 있고 저희도 뭐 그 뭐라고 타치를 안 했거든요. 그랬더니 유튜브의 내용은 지금 초등학교 3학년인데 저보다 잘 알아요. 어디서 뭐 하고 있고 뭐가 뭐 하고 있고 얘는 유튜브가 갈쳐 나갖고 한바탕 사고 치고 계란 후라이 해 먹은다고 지가 엄마 아빠 없을 때 너 이거 어떻게 알았어? 유튜브 보면 나와요. 이것 뿌려 먹으면 맛있어요. 뭐 이것 뿌리면 맛있어요. 뭐 다 나와요. 요즘 애들 그래. 그런 애들이 이제 하다 보면 애들도 이거 만들어 달라고 많이 긁거든, 자기 거. 친구들하고 싸움이 좀 붙었더라고. 저한테 와갖고 하는 말이니까 제가 작년에
텃밭을 하나 받아가지고 강산구에서 하는 텃밭을 받아가 텃밭을 꾸미면서 얘기를 다 찍어줬어요. 그랬더니 찍을 때는 별로 숙중하고 안에 만들어진 거 보고는 만들어진 거 보고는 친구한테 알리고 또 찍으러 가면 추덜추덜 하더라도 또 하다 만들어진 거 올리고 막 친구를 또 이야기하면 친구가 이랬어요 저랬어요 뭐 아빠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런 이야기하고 있어요. 일은 엄마 아빠가 하고 그러니까 제주는 곰이 넘고 누가 이익 얻는다 얘는 이익 얻고 있는데 아무튼 지가 연예인 되려고 해. 그걸 보면서 자기도 하고 싶다 근데 계속 귀찮아서 안 해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들 같은 경우는 처음에 해주면 돼요. 처음에 해주면 돼. 근데 시간 지나면 둘 중에 하나예요. 직접 하든지 아니면 엄마 아빠 계속 그냥 대충 하든지 넘어갈 수 있으니까 처음에 같이 해주면 되는데 이런 것들 컨텐츠를 만드는 것도 생각해 보는 거죠. 타겟은 그러게 되면 그때는 누군가가 되겠죠. 어디가. 여기 같은 경우는 교육생들이 되겠죠. 교육받을 학생들 뭐 하는 학생들이 유지가 될 것이고 거기에 맞춰서 컨텐츠 거기에 재미를 줄 것인가 흥미나 재미를 줄 것인가 최신 트렌드에 맞출 것인가 이게 가장 일반적인 이야기고 이거는 이제 제가 저기 어디야 공유직이들 뭐 그 교육대 이야기가 들어가 있었는데 간단해요. 공유센터 갖고 이야기해야 돼. 공유센터 갖고 어떤 이야기 있을까 찾아보면 되겠죠. 뭐 공유 물품 대여도 하고 엔게 강좌 체험도 하고 또 다양한 행사도 있어요. 일반적으로. 그러면 이걸 가지고 기획을 짜서 이렇게 만들겠다. 그리고 목적을 이렇게 하겠다 하면 되는 거예요. 컨텐츠는 널렸습니다. 결국에는. 여러분 눈에 컨텐츠는 널렸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물론 자기가 기획한 거나 아니면 목적에 대해서 아까 제가 잠깐 그냥 이야기 드렸지만 이분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들었을 때 여행 자주 가시면 여행을 기획을 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하면 광산에서 익스텐션 해가지고 멀리 안 갈 거 광산 스토리라고 하는 부분으로 여행이나 캠핑이나 먹방 찍을 수 있는 거예요. 광산에 저기 무슨 공원 하나 있잖아요. 공원? 친수공원인가 아무튼 그런 공원들 몇 개 있는데 거기 가서 여행 찍으면 돼요. 스토리 간단하죠. 거기서 이제 캠핑이 가능하든 캠핑에 대한 소스가 필요하면 캠핑을 넣으면 되고. 근데 요즘에 사람들 말 들어보니까 무슨 콘텐츠든 마지막은 먹방이더라고요. 고기 하나라도 꼬먹어야 고 고기 하나라도 꼬먹고 그러니까 낚시를 하더라도 낚시하고 나서 낚시하고 막 이렇게 설명하고 나면 여기까지만 나가면 조회수가 한 1000에 나왔다. 잘 나간 데라. 근데 여기서 잡은 놈 갖고 회 딱 쳐갖고 먹고 한 거 나왔다. 그러면 조회수가 한 5,000에 이렇게 바뀐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먹느냐도 중요하네. 요새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안 먹고 요리를 다르게 하던가 아니면 우리가 저걸 넣어서 먹어도 맛있을까? 이런 거 그렇게 해야지 보게 되지. 똑같으면 근데 그거는 좀 호불호가 갈려요. 그러니까 약간의 튀는 형태로 만들어지는 것들을 많이 보시어서 그러지 그 말고도 나머지 대다수 일반적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콩나물을 콩나물국을 만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냥 가장 일반적인 방법인데 이건 이제 아까 말씀하신 촬영 각도에 따라 촬영하는 방법에 따라서 또 여러 개가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들 말을 집어넣는 사람들 자막만 집어넣는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 아까 말씀하신 것이 가장 핫한 거죠 결국엔. 근데 그게 다 옳다라고 이야기를 못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좀 진득하게 낚시가 이야기가 편하게 하는데 진득하게 낚시하는데 갑자기 거기 가고 호들갑 떨면 별로 영상이 안 맞죠. 흐름이 영상인데 영상이 흐름이 안 맞으면 그때부터 이 영상은 별로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왜냐면 이걸 앞에서 이만큼 보고 있는 사람들은 이 스타일이 좋아서 보고 있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 스타일이 보기 싫은 사람들 좀 빠르게 하고 싶으면 벌써 끊었어요. 그래서 뒤에 가서 이래버린다? 그러면 이 영상이 원래 뒤에 가면 어지러워. 그러니까 제가 한 말은 100% 맞는 말은 아니겠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다양성이에요. 아까 말하신 것도 맞는데 그것도 있고 근데 내 것을 그걸로 바꾸려고 하지는 마시고 그거를 가미하려고 해도 돼요. 조미료로 넣어도 돼요. 근데 국 자체를 엎어버리면 안 되죠. 나는 국산 된장국을 갖고 잘 된장국을 만들고 있는데 미소 된장국이 유명하다고 하고 미소 된장국 바꿔보면 내 음식 자체가 배려불잖아요. 그렇잖아요. 나는 우리 집 식구는 이거 좋아하는데 갑자기 다른 사람들 좋아하고 나도 좀 좋으니까 이거 먹어 하고 주면 이건 아닌 거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에다가 된장국에다가 좀 이 맛을 좀 넣으면 되지. 결론적으로 먹고 싶으면. 이해 가셨죠? 네. 가미는 하되 내 거를 확 바꾸지는 마십시오. 트렌드에 맞춰갖고. 까불까불한 트렌드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뭘 다 까불로 하지 말고 내 거 원래 트렌드가 얌전했으면 거기다가 까불했으면
그놈하고 나하고 차이가 뭐냐 비교해서 그 정도 암셈을 넣고 내 거의 틀을 지켜주는 게 오래 가는 거야. 그리고 남들이 봤을 때 내 거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냥 예전에 했던 건데,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만들 수가 있으니까 진득이 생각하고 진행하셔라 라고 합니다. 자, SNS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뭐, 이거는 이제 홍보용으로 썼기 때문에, 오타 했었구나. 소셜미디어 활용한 홍보, 뭐, 블로그, 인스타, 페이스북, 유튜브, 틱톡, 기타 등등 많이 나와요. 근데 SNS는 이제 결과론적으로 이야기 드리면,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특이한 콘텐츠, 뜨는 콘텐츠가 없다면 친구들의 도움을 많이 받아야 됩니다. 주변인들의 도움이 필요해요. 왜냐면 검색 엔진이 검색을 할 때도 조회수나 그 다음에 들어온 횟수, 시간, 정주 시간 뭐 이런 걸 많이 보기 때문에 우선은 내가 뭐 내 친구가 100명밖에 없는데 뭐 얼마나 들어오겠습니까? 그죠? 내 친구가 50명밖에 없는데 얼마나 들어오겠어요? 들어와서 클릭을 해주고 좋아요를 눌러줄 사람은 친구들밖에 없죠. 별로 친구나 가족들밖에. 이제 그룹부터 시작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친구에게 입소문 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좋은 기능이 있잖아요. 카톡. 주소 복사해서 카톡에다 붙여넣어서 열심히 보내시면 좀 오르겠죠. 근데 그것도 어느 정도까지고요. 그 어느 정도까지 한 달이건 뭐 2주에서 한 달 정도 보는데 요 정도까지는 친구들한테 보내면 그래 이거 하지만 넘어가면 또 보내냐? 보내지 말아라. 뭐 이런 것도 있고 피로도가 높아지거든요. 그 안에 제대로 된 콘텐츠도 만들고 어느 정도 그 매체의 구조를 안정화시켜 놔야지. 그 뒤로는 이제 요게 조금 밀리는 거죠. 물론 친구들이 내가 하는 게 좋으면 상관이 없죠. 내가 하는 뭐 아까 말한 여행지를 올려놨으니까 여행지가 뭐 날마다 올린 것도 아니고 가끔씩 올라와서 이런 게 있었어? 좋았어 하면서 괜찮아요. 논술은 학생들한테 보내면 될 것 같고 공예도 새롭고 이쁜 게 나오면 괜찮은데 평범한 것은 좀 밀리겠죠. 이렇게 하셨죠. 이제 일상을 올렸는데 일상이 뭐 평소에 일상이면 그런 같다고 저기서 일반적인 저기서 나옵니다. 일상은 먹는 거, 보는 거, 노는 거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보시면 좋고 그 다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블로그라고 하는 게 있고 인스타가 있고 페이스북 있고 유튜브가 있어요. 이건 제 기준이에요. 제가 결론 내립니다. 블로그는 글 쓰는 겁니다. 근데요 블로그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건 저는 아카이빙으로 쓰시라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자기 아카이빙으로. 첫 번째는. 그러니까 자기 자료를 모든 데 쓰시고, 두 번째는 좀 괜찮은 거 공유할 수 있는 것들은 공유해서 올리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자세한 거 좀 뒤로 갈게요.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기본은 사진이에요. 사진 올려놓고 글 하나 던지는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 이야기 쓰세요. 물건 팔 거 아니면. 그러나 물건 팔아야 돼요. 공예 같은 경우 만약에 팔게 된다면 공예 예를 들어 파는 사람도 있으니까 공예 이야기 되면 공예 이쁘게 찍어갖고 4장만 많이 올릴 필요 없어요. 2장 4장 3장 아니야. 2장 4장 그리고 그 다음 이야기 이따 가면서 이야기할게요.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좀 더 긴 이야기를 많이 써요. 실질적으로 페이스북도 뭐 쓰는 사람들 용도에 따라 다르거든요. 그냥 친구들 좀 보는 거 정도?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뭐 확실하게 좋다 안 좋다 이야기 못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인스타하고 페이스북은 연결되어 있어요. 여기다 글 쓰면 여기 올라가요. 여기다 글 쓰면 여기 원래 자기 같은 계정을 이렇게 연결을 시켰을 경우에 그러니까 작업을 할 때 한 번만 작업하면 되죠. 그래 많이 씁니다. 그래서 홍보도 하고 자기도 알리고 싶으면 페이스북도 만들고 인스타 만드는 게 맞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가족들 이야기 쓰고 뭐 하는 사람들 페이스북까지 갈 필요 없고 인스타만 써도 돼요. 근데 페메를 써야 된다면 인스타가 여기 가야 되겠죠. 뭐 용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뭐를 써라라고 얘기 못 하는데 비슷해요. 대신에 A는 글 짧게 A는 길게. 일반적으로 글이 길어요. 애들은. 그리고 광고도 많이 써먹고. 한 사람이 2계정 해도 돼요? 뭐 이렇게 해서 만들어도 돼요. 거기서 인정하는 그 번호 인식이니까. 번호 인식이고 페이스북은 뒤에 또 이야기 드리겠지만 페이지가 있어요. 개념 달라요. 지금 말하는 건 다 개인 것만 이야기 드린 거예요. 제가 지금 이야기 드린 건데 개인적으로 이야기 드린 거예요. 네. 달라요. 네. 상업적은. 이렇게 하고 만든 거고 릴스는 A릴스나 A릴스 같은 이야기예요. 결국에는. 그런데 올리는 방식은 인스타 같은 게 이거 릴스 올리면 돼요. 1분 이하, 1분 3초인가? 지금 바뀌어가지고 90분 이하고 90초 이하고
페이스북은 똑같아요, 개념은. 근데 똑같은데 사이즈가 이래야 돼요. 9대 16. 9대 16. 1920, 1080의 세로 배전. 다음 유튜브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알려져 있죠. 제가 뭐 따로 설명할 필요 없는 것 같고. 근데 유튜브도 네이버가 좀 살짝 복잡해요. 쇼츠는 무조건 1분 이하. 세로 모드일 때. 세로 모드가 아니면 해시태그에 쇼츠를 집어넣어야 돼요. 그럼 쇼츠로 나와요. 요것도 쇼츠로 나와요. 가로 모드도 쇼츠로 나와요. 그때는 쇼츠로 만들어줘야 돼, 세팅을. 그러니까 아무튼 복잡한 기능 갖고 있고 무조건 1초, 아니 60초 이하만 돼요. 60초를 넘어서면 무조건 일반 영상으로 돼버리지 쇼츠로 안 들어가요. 개념이. 그것도 그래서 가장 많이 보는 게 요즘에 세로 모드 만들어 놓는 거. 그러니까 세로 모드로 만들 때 그럼 쇼츠를 만들 때 쇼츠라고 하는 영상을 우리가 만든다고 해요. 그러면 몇 초로 만들어야 돼요?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세워서 만드는 거예요. 세워서 화면 만들었어. 이거 몇 초짜리 만들어야 된다고? 60초예요. 인스타그램 1분 30초 되는데? 60초가 아니라 90초까지 되는데? 인스타그램은? 근데 왜 90초를 안 만들까요? 아니. 아니, 우리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입장 생각하라고. 우리 입장에 이것 따로 만들면 좋아, 안 좋아? 안 좋잖아. 그러니까 정 만들면 어떻게 만드냐면 90초짜리를 만들어 놓고 60초로 줄여요. 그래서 여기는 60초 보내고 여기는 90초 쓰고 그 영상에 꼭 90초가 필요하다면 블로그에서 풀 영상을 하고 음. 인스타에서 90초 하고 유튜브에서 60초 하고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야.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 좋겠죠? 그렇게 해야 돼요. 안 해. 왜 피곤해? 그냥 이거에 맞춰. 60초짜리 딱 만들어갖고 가요. 제가 말씀드린 건 1분 이하, 1분에서 1분 10초짜리가 가능할 때 이야기고, 진짜는 거꾸로 가요. 마스터 만들어 놓고 가는 겁니다. 아까 말한 대로 마스터로 하나 만들어 놓고, 제일 긴 거 만들어 놓고, 거기서 중요한 거 잘라가지고 맞춰서 만드는 건데, 이제 그게 원래 영상 기본적으로 여기서 작업을 하는 건데,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거 한다 그러면, 편하게 하려면 60초짜리 만들어가지고 다 써요, 그냥. 근데 그 전에는 분명히 1분이건 1분이건 2분이건 10분이건 마스터를 만들 거예요. 거기 잘라냈을 때 60초로 만들어 놓고 따로 이거 1분 30초 만들 필요 없다면 만들지 말라는 얘기예요. 1분 30초가 필요하면 만들어요. 근데 1분 30초 필요 없어요. 1분 30초 만들어, 60초 만들어, 결과물 같다. 멍멍이 앙 하는 거 하나 더 들어가서 30초 더 들어갔다. 이러면 이거 빼버려야지. 이해 가셨죠? 네. 제가 가죽 공예 같은 경우 이거 해갖고 만들고 싶은 거 찢고 이거 꼬매고 뭐 했어. 근데 꼬맨 게 너무 길어. 1분 30초 만들었더니 맞는 거 보니까 꼬맨 것도 길고 좀 접히는 것도 시간이 많이 걸려. 다 자르고 나니까 1분이야. 근데 1분 30초나 1분이나 같아. 내용이. 그리고 받아들이는 것도 편해. 그럼 1분은 가야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영상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이야기는 이제 이거 다음 이야기가 하나씩 이야기이기 때문에 블로그 같은 경우부터 하나씩 조금씩 이야기 드릴게요. 어차피 쓰는 건 의미가 없어요. 쓰는 것처럼 쓰면 돼. 이쁘게 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들에 맞춰가지고 이제 쓰시면 돼요. 근데 이제 검색 포스팅할 때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여기는 이제 뭘 이야기할 거냐면 실제 다 글도 다 썼고 다 올렸어. 그러면 이제 검색이 잘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때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면 내가 쓰는 글을 네이버 검색창에 치세요. 검색에 나 캠핑 쓸라 그래. 캠핑 쓰려면 그 가게가 쫙 나와. 그거 조합해 갖고 쓰는 거예요. 내가 캠핑에 가서 불고기를 먹었습니다. 네. 캠핑에 가서 불고기를 먹었는 거예요. 고기를 구워 먹었습니다. 그럼 그 캠핑의 제목을 그러니까 지금 여기 쓰는 게 제목이에요. 제목을 캠핑 가서 고기를 먹었습니다. 고기 먹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캠핑 가서 고기 먹다. 캠핑 쓰면 검색어 엄청 나오겠죠. 캠핑하고 검색어 누르면 엄청난 많은 내용이 나와요. 내 블로그 보일까요? 고기 치면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내 블로그 보일까요? 안 보여요. 그러면 이제 좀 좁혀야 되겠죠? 캠핑 중에 어떤 캠핑 갔을까요? 차박. 그러면 차박을 한번 앞에 써주거나 차박 캠핑. 그럼 좀 줄어들겠죠? 야, 고기를 뭔 고기 먹었을까요? 소고기. 소고기도 너무 많아.
토마호크를 먹었다. 토마호크 소고기가 넣어버려 그냥. 토마호크 먹었다가 맞는데 토마호크 소고기를 먹었다. 너 그럼 소고기 걸릴 거냐. 이렇게 만드는 거야. 4개, 5개째를. 그게 제목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거, 사람들이 알려져 있는 거, 많이 검색하는 거. 4개, 5개가 검색되게 제목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제목에 4개, 5개가 그걸 넣으면 넣어서 글을 이쁘게 만들어야죠. 말도 안 되는 말을 쓰지 말고. 지금 가르쳐 드리는 거야. SNS 많이 얘기하시길 야해. SNS적으로. 이해 가셨어요? 네. 가죽 공예 같은 경우도 가죽이 소가죽이 있고 또 무슨 가죽이 있어요? 가죽에 무슨 가죽이 있어요? 펜 가죽도 있고 하잖아요. 그러면 지갑을 만들었다 그러면 지갑에서도 무슨 펜 가죽? 약간 좀 이렇게 미끼로 써먹는 게 이런 게 있어요. 어디지? 명품 중에 약간 그런 무늬 있는데? 명품 가방들 중에 무늬가 좀 이쁜 거 있는 거지. 아무 데가나. 루이비통. 저는 명품을 잘 몰라서. 루이비통 무늬를 가진 건건가죽. 이래 보면 낚시죠? 낚시죠? 근데 그 낚시가 통한단 말이야. 진짜 모양이 비슷하다면. 진짜 모양이, 그러니까 가짜는 쓰면 안 돼요. 가짜는 특히 이제 명품이나 이쪽에는 가짜 써버리면 바로 브레이크 제대로, 후 제재가 들어오니까. 근데 루이비통 무늬와 비슷한, 이건 좀 가짜는 아니잖아요. 항의할 수 있잖아, 나중에. 근데 진짜 그게 비슷해야 돼. 그럼 그렇게 쓸 수 있는 거야. 그런 식으로. 에르메스 가죽공예. 이렇게 써도 돼요. 그 가짜만 아니면 돼요. 이게 가짜로 돼가면 이제 신고 들어가니까. 그때 문제가 되는 거니까 가짜만 아니면 돼요. 진짜야 돼. 진짜야 되는데 이제 그 루이비통 같은 무늬를 만들어 보자. 공예 만들어 보자. 이렇게 해갖고 올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제목이나 첫 번째 글의 중요성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 드린 것이 이런 거를 검색을 해 트렌드에 지금 검색하는 트렌드에 맞춰서 하신다면 좀 더 많이 들어온 겁니다. 블로그 반 배운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 바로 드릴게요. 여러분, 블로그 하신 분들이 많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블로그는 무조건 정주예요. 들어와서 나가버리면 안 돼요. 들어와서 좀 있다가 나가야 돼요. 볼 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사진을 10장 올리라, 15장 올리라. 그게 그거예요. 사진보다 나가지 말으라고. 사진을 많이 사진 한 장이라도 저기 임팩트에서 이거 보고 있어야 한다 그러면 정도가 많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안 그러잖아. 그러면 좀 많이 보게 하려면, 음식 같은 거 먹었다 했을 때 음식 쭉 하다 보면 쭉 훑어볼 거 아닙니까? 그럼 충분히 한 15초 이상 있다 갈 거 아니에요. 가죽공예, 가죽 한 거를 그것만 올리면, 제품 하나만 올리면 안 되고, 과정도 올리고, 옆에서 찍고 이런 거 다 올려야 돼. 그래야지 들려서, 이거나 보는 거야, 결론적으로. 정보를 보니까. 바로 잘못 들어왔다가도 한번 보고 갈 수 있는 정도. 이게 논술은 달라요. 논술은 글 많이 써야지. 그죠? 논술은 글이 많이 들어가야 돼요. 정확한 글로. 근데 논술은 그래서 뭐냐면 논술 쪽은 블로그를 할 때 글자의 효과를 많이 넣어야 돼요. 네. 포인트 있는 거, 붉은 채, 뭔 채 하는데 홍보에서는 한 3가지만 쓰라요. 그요. 너무 많이 하면 안 돼요. 네. 눈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굵기, 글씨체는 2가지 정도로. 글씨체는 2가지 정도. 제 경험상에 글씨체는 2가지 정도, 글씨체만. 바꾸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산돌 고딕을 썼으면 이쪽에다가 산돌 일반 고딕 썼다 그러면 이런 2가지로 갑자기 여러 개 나와봤자 의미 없어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알아서 사진 넣어주고 넣어주고. 설명하는 것들은 이쁘게 할 필요 없습니다. 참고로 뒤에 나올 건데 설명하는 것들은 이쁘게 할 필요 없어요. 진짜로 포인트 있는 글만 이쁘게 화려하게 나가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앞에 글 있죠, 앞에 글. 블로그 이제 검색을 해보시면 알아요. 자기도 남들 검색해 볼 거 아닙니까? 그럼 글이 어떻게 나오면? 제목 나오고, 글들이 쭉 나오겠죠? 그럼 검색하는 글은 이 부분을 검색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1차적으로. 물론 그 뒤도 하지만. 그러니까 글을 썼으면, 만약에 어떤 양질의 게시물을 생산하겠습니다라는 글을 썼으면, 요의 키워드는 앞에 한 200자는 있어야 돼요, 무조건.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내가 만약에 어떠한 슈바이처의 이야기 썼다 그러면 슈바이처라는 용어 자체가 좀 앞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몇 번을 넣어라 이런 건 없지만 그래도 있는 게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이제 보시면 검색 올리파악, 제가 말한 게 그거예요. 검색 올리파악들 하시고 소통 댓글 하면 좋아요.
하면 좋아요. 거의 안 하지만 하시면 좋고, 누군가 글 써주면 그냥 의례적으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글 하나 올려준 정도 센스는 발휘하시면 좋습니다. 저도 안 바쁘면 하는데 바쁘면 못 하거든요. 근데 확실히 그거랑 그거는 차이가 나요. 나중에 사람들 반응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자기 블로그에 이게 소통이 어떤 소통이 벌어지고 있냐면, 자기 블로그를 홍보하기 위한 소통이 벌어져요. 가서 글을 남깁니다. 그럼 그 사람 와서 내 10개를 남기면 한 명은 와서 보거든. 그래서 자기 거 올리고 이런 노가대성 커뮤니케이션 좀 있죠, 한마디로. 그런 일도 좀 하시고, 뭐, 블로그를 키우다면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저희도 이제 어떤 특정한데 블로그를 관리를 해달라 관리 맡으면 해요. 한 직원 앉아갖고 관련된 블로그 가서 인사드리고 확인하고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탄탄하게 되고, 그게 어떤 조작을 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조작은 아니에요. 그냥 가갖고 이 커뮤니케이션을 나도 해줘야 되니까 해주면 거기다도 와서 조금이라도 해줄 것이고, 근데 이 커뮤니케이션을 조금 한 것이 이 사람들끼리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많이 조금씩 한두 명이나 더 들어오시니까 검색 엔진에서는 더 이거를 신뢰를 할 것이고, 무특정 다수가 들어오는 데는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내 친구들이 다 원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 친구 1000명이 있어도 100명 올까 말까예요. 저에서 20명 나올까 말까예요. 별로 신경 안 써요. 왜? 다 똑같은 사람들이거든. 똑같은 이유로 친구를 맺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 내 블로그에 도움을 받는 건 소수다 생각하시고, 그러나 의례적으로는 하라. 그럼 거기도 의례적으로 해주겠다. 뭐가 똑같냐? 여러분 인스타 하시니까 마파라고 똑같습니다. 마파라고 똑같은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템플릿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블로그 올릴 때 보시면 글 어떻게 올려야 고민하지 마시고, 글 올리는데, 글 올리기 보면 옆에 템플릿이라고 있거든요. 네이버는. 템플릿 딱 누르면, 책을 올릴 때는 이렇게 올리고, 여행지 이렇게 올리고, 뭘 올려라 해고 쫙 나와 있어.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가르칠 게 없다고. 뭐, 내가 이거 올려라 가르칠 게 없다. 내가 가르칠 건 뭐냐? 글 쓰는 거. 글 어떻게 써라. 뭐, 내용 올려오래. 요것만 알면 다 하는 거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템플릿 가면 다 있어. 하다가. 해보면 돼요. 하다가 나중에는 뭐냐면 자기만의 틀로 만듭니다. 하다 보면 돼요, 그거는. 뭐, 이거는 뭐 능력 어쩌고. 아니, 내가 그거를 템플릿 갖고 계속 하다 보면 템플릿 눈에 익혀가지고 그냥 컨트롤-C, 컨트롤-V에서 새로 만들어버려. 자기가 필요한 것들을. 그게 가능하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썸네일. 썸네일은 중요해요, 사실은. 썸네일은 결국에 뭐냐면 검색 엔진들을 봤을 때 이게 튀어나오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조심을 좀 해야 될 게 뭐냐면 사이즈 문제가 좀 있어요. 사이즈 문제가. 그래도 지금은 거의 다 저는 해결을 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썸네일은 무조건 16대 9로 만드시면 돼요. 얼마로 만들라고요? 16대 9로. 왜 그러냐면 인스타그램 어떤 분들이 사진 무조건 직사각형이다라고 우기고 계신 분 아직도 계시더라고요. 제 거 인스타 들어가면 전부 다 16대 9입니다. 직사각형만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참고적으로. 정사각형만 올라가는 거 아니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카카오톡에서 어떤 링크를 클릭하라고 링크를 보내면 썸네일이 뜨잖아요. 그 썸네일 형태가 몇 대 몇이던가요? 정사각형이에요? 아니면 원형이에요? 직사각형이에요? 직사각형 비율이 16대 9예요. 그 비율이 16대 9예요. 네이버 블로그에도 이제 뭐가 있냐면 썸네일 나올 때 사각형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저기 프롤로그 형태로 블로그를 보게 되면 가끔 있어요. 오케이? 그때 사각형을 써야 되겠죠. 그 사각형 잘리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16대 9의 사각형. 제일 쉽게 저렇게 만들면 돼요.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다 집어넣고요. 약간 배경적으로 잡아주시면, 이 썸네일을 잡아주시면 아무 문제가 어디에 적용돼도. 사실 블로그를 링크 걸어가서 페이스북에 올리잖아요. 썸네일 16대 9예요. 그것도. 정사각형이 아니에요. 저기 지금 별로인지 모르겠는데 인스타그램도 올릴 때는 16대 9가 되든 정사각형이고 올리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내 뒤에 사진까지 그 정사각형을 맞추면 똑같이 맞춰주면 되고, 16대 9로 쓰면 16대 9로 써도 상관없어요. 근데 썸네일의 중요성은 뭐냐면 글자 정확하게 해줘라. 원하는 포인트가 가야 돼. 썸네일이 중요한 게 썸네일을 보고 들어온 경우가 있거든요. 진돗개 이야기를 썼으면 진돗개 사진 붙이면 될 것일 거예요. 제가 특별히 이야기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이 내용은.
알고는 계실 거니까 많이 보셨으니까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런 형태로 만들어야 많이 들어옵니다.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제 개인적으로 많이 해보니까 사람 들어가면 많이 들어와요. 남자건 여자건 관계없습니다. 남자건 여자건 관계없이 사람이 많이, 그러니까 사람 그 얼굴이 좀 들어가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 좀 있어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다르고. 먹방 찍었으면 음식하고 먹는 모습 이렇게 영상에다 담았으면 썸네일은 그렇게 만들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모양을 잡아주시면, 뭐 썸네일 잡아주시면 되고요. 뭐, 그러니까 아마 특이한 것이 있으면 특이한 대로 하시면 돼요. 일본 놨던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렇게 해서 블로그는 만들어 가시면 됩니다. 대충 이 블로그를 아직 아시겠죠? 이 블로그 같은 거 지금 하고 계시다면, 직접 하고 계시다면 이제 해가지고 좀 이따가 우리 영상이나 이거 할 때 좀 시간 남을 거 아니에요? 그때 저한테 보여주시면 여러분들하고 또 이야기 해드릴게요. 마찬가지예요. 이 인스타그램도 마찬가지인데, 인스타그램은 진짜 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렇죠? 춤도 추고, 뭣도 하고, 뭐 하고 하는 게 말이 많잖아요. 결론적으로 인스타그램은요. 그래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거예요. 지금 트렌드가 뭐냐면, 그냥 트렌드가 없어요. 아까 제가 처음에 한번 이야기했던 거 있죠. 소통이 아니다라고 했고, 내 이야기다. 이게 내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기 이야기.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기 이야기하고 같은 취미나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다가서는 이런 형태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소통이보다는 팬심이다? 뭐,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 팬심에서는 소통이 되니까. 그러니까 포괄적인 소통은 안 되더라도 이제 자기들만의 그 이야기가 됐으니까 소통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SNS는 소통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것이 SNS예요. 근데 시작은 소통보다는 아닌 걸로 시작했다 소통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트렌드이기 때문에 자기들, 그러니까 마이크로 트렌드라고 다양한 취향과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서 막 하기 때문에 이게 맞다라고 하는 건 없어요. 아까 누가 엄마는 인스타도 못해요 이렇게 하는데 그 인스타 하고 안 하고 차이가 뭐 어떻게 하는 게 인스타 하는 거고 어떻게 안 하는 게 인스타 안 하는 거냐 라고 반문을 하거든요. 해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말을 한 거죠. 엄마는 인스타에 올릴지도 모르고 인스타를 안 보고 관리도 안 해. 이게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올리면 그 사람 타는 거잖아. 그러니까 인스타 어려운 거 없다는 거죠. 어떻게? 아까 제가 하나 하는 것처럼 저처럼 꽃 3개 있으니까 3장씩 찍어갖고 올리면 그걸로 인스타인 거야. 거기다 말만 다는 거죠. 봄이다? 뭐다? 옛날 추억난다? 뭐 난다? 가게니까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살짝만 달면 돼요. 그걸 뭐 쉽게 말해갖고 꾸며갖고 뭐를 나타내려고 하는 거 아니면 그냥 편하게 올리시고 일상을 공유하시면 그게 인스타고요. 이게 목적성이 좀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오늘 고기가 먹고 싶다 그러면 거기다가, 그러니까 애들이 그 엄마 아빠 보고 자기 인스타 보여주면서 가끔 쓰는 방식인데, 뭐 고기 하나 딱 해놓고는 소 한 마리 나온 거 찍어놓고 오늘 저거 먹고 싶네. 이게 소통이죠, 가족 간에. 어떻게 보면. 뭐 그런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해서 인스타그램을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광고니까 나머지 부분은 하고 이제 릴스 같은 경우가 지금 들어가 있는 게 비율이 1.9대 1부터 9대 16까지가 가능한데 이제 FPS가 30, 해상도는 720, 오메가까지 현재 180조까지 증가하고 있는데 이거는 영상 부분이 영상일 때 저거 규격이 있어요. 저 규격으로 만들어야 돼요. 이게 근데 제가 이렇게 써놓고도 좀 지나면 바뀌어요. 저게 시간 같은 경우로 이렇게 증가하고 있거든. 옛날에 60초에다 90초로 지금 180초 넘어가고 있거든요. 이렇게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 달라지긴 한데 저 정도 이게 영상에서 인스타그램 영상에서 사용하는 지금 현재 규격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저 규격에 맞춰야 되고. 그러니까 용량이 지금 오메가로 되어 있는데 그 이상 넘어가게 되면 안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다음 페이스북. 이제 페이스북은 운영 방식에 따라 페이스북을 결정을 해야 돼요. 페이스북 하시는 분. 뭘로 하세요, 지금? 저는 이제 청소년 작업장 하고 있거든요. 이제 학교 가 친구들 그걸 이제 기록으로 계속 남겨야 돼서 있는데 사진 찍고 이런 거 쓰기 싫어서 거의 어쩌다 한 번씩. 근데 이제 페이스북 어떤 걸로 사용하세요? 개인 걸로 사용하세요? 페이지로 사용하세요? 제가 물어보고 싶은 그거. 무슨 말인지 모르죠, 지금. 페이스북, 자, 고개 잠깐 드시고 저보세요. 페이스북이랑 인스타그램이랑 같은 이야기예요. 페이스북도 개인용이 있고 기업용이 있어요. 인스타도 개인용이 있고 기업용이 있어요.
이것을 또 뭐 크리에이티브로 나눠주고 막 그러긴 한데 크게 말하면 개인용이고 기업용이에요. 첫 번째, 개인용과 기업용, 인스타그램의 개인용과 기업용의 차이점은 쉽게 생각하면 통계를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인스타그램에 가게 되면요, 프로페셔널 전환력이 있어요. 그걸 전환을 해버리면 통계가 나와요. 그 말이 뭔 말이냐? 내가 몇 명이 들어왔고, 누가 좋아요를 눌렀고, 몇 명이 좋아요를 눌렀고, 이 사람들이 어디서 왔고, 이런 것들 이익 경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 기업용의 특징이에요. 사업자가 없어지면 없어도 상관없어요. 그건 기업용 바꾸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기업용으로 바꾸는 거고, 사업자는 뭐냐? 뭐가 사업자와 관계되냐면요, 상업적인 활동을 했을 때, 돈을 벌었을 때가 사업자가 등록증이 필요한 거고요. 돈을 안 벌어도 기업으로 움직이면 사업자 등록증이 필요 없어요. 기업이라고 하는 형태로 단체가 여기서 골프 단체예요. A 골프 단체예요. 이 단체가 사업을 안 해요. 그럼 단체잖아요. 단체면 기업 상업이에요. 상업으로 돌릴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나 돈을 안 버니까 사업자가 필요 없죠. 개념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말한 개념은 돈을 사업자 등록증과 관계가 없어요. 사업자 등록증과 관계 있는 거는 네이버의 단체 메일이나 뭐 옛날에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있는 것도 있는데 지금 제가 말하는 건 없어요. 두 번째는 그러니까 인스타그램도 그냥 개인적으로 하는 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약간 상업적인 논술 이런 건 좀 저희가 자기 브랜드를 가져야 되잖아요. 브랜드가 있어야지. 브랜드 인정 받으려면 결론적으로는 프로페셔널 계정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통계까지 다 나오니까 좋죠? 그죠? 페이스북 가게 되면 페이스북도 두 가지예요. 하나는 페이스북이 있고 페이스북 페이지가 있어요. 페이스북 페이지라는 개념을 갖고 있는 놈이 상업적인 개념의 기업적인 기업망이고 페이스북은 일반 개인망이에요. 차이점 바로 말씀드릴게요. 쉬워요. 개인적인 페이스북은요. A와 B가 있다면 A가 친구를 해달라고 하면 수락을 하면 이게 되죠. 그러니까 서로 양쪽에서 친구 수락. 인스타도 마찬가지잖아요. 비슷하잖아요. 개념이. 마찬가지 그 개념을 갖고 있는 개인이에요. 페이지는 뭐냐면요. 내가 들어가서 이 페이지 좋아요 눌러버리면 그냥 이제 다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친구 숫자가 있어요. 한정적이에요.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은 5,000명이에요. 5,000명이 넘어가면 더 이상 친구를 받을 수가 없어요. 여기는 그냥 몇십만 명 되니까 무한대라 보시면 돼요. 무한정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에 삼성전자 가면 삼성전자 페이스북 페이지예요. 그래서 거기서 10만이가 20만, 30만이가 다 들어오는 거고 거긴 좋아요만 넣으면 됩니다. 차이점 똑같아요. 첫 번째 이건 뭐가 된다? 광고가 된다. 광고란다. 그 통계가 다 나오는 거예요. 몇 명 늘었고 좋아요 몇 명 했고 몇 명 도망갔고 뭐 부착해 갖고 통계가 싹 나오라. 그러니까 통계가 필요한 거고 광고를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지금 개인 거다 그러면 페이지를 따로 만들어야 돼요. 근데 모계정이 있어야 되니까 개인 계정이 모계정이 되는 거예요. 모계정이 되고 이 모계정부터 나가는 거고 페이지가 몇 개 만들 수 있는 거는 좀 상황에 따라 다른데 여러 개 만들 수 있어요. 한 계정에서. 그리고 이 페이지는 소유권을 넘길 수가 있어요. 여기서 만들어가 둘이 같이 뭔가를 했어요. 같이 만드셨어. 행사를 하고 있는데 이제 여기가 관리 처음에 이렇게 하고 계시다가 내가 바빠 못해. 너가 해줘라고 넘길 수 있어요. 그리고 같이 할 수 있고. 유튜브 같은 경우는 이제 다양한 영상을 올릴 수가 있고 만들 때 지루하지 않게 튀지 않게 관심 유도 이게 기본적인 스타인데요. 안 지루하면 돼요. 튀지 않으면 돼요. 관심을 유도하면 돼요. 다 할 수 있는 이야기 아니야. 그것도 써놨겠어. 이건 그냥 기본적으로 그냥 알고만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는 상업이에요. 선거나 상업적으로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무조건 좀 튀어야 돼요. 지루해야지 않아야 돼요. 사람 볼 거 아닙니까? 홍보하려면, 빨리 홍보하려면, 단기간 홍보하려면. 근데 나는 농사일 하는 거 찍고 싶어. 안 지루하겠어요? 왜 꼬부러 앉아갖고 이러고 있는데, 이러고 한 10분 찍어놨어. 지루하게 안 지루할까? 지루하죠. 지루해요. 이것만 하고 있는데 안 튀겠어요? 튀겠어요? 같은 일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몇 개 관심 있고 나머지 관심 없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 나도 그랬지만 10분, 20분 만들어놔요. 왜? 내가 원하는 건 그냥 그렇게 봐라, 볼 사람은. 당신네들이 이건 의미가 없다. 근데 여기서 지금 이야기 잘 들으세요. 제가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데 왜 그러냐면 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야. 유튜브에, 허리가 아파서. 유튜브에, 영상 올리는 목적이 뭐예요?
터놓고 이야기할게요. 영상을 올리시는 목적이 뭐예요? 저기서 올려서 뭐 하시려고? 그렇지. 그 다음에 또 홍보의 목적이. 홍보의 목적이 있긴 한데, 실버 버튼 10만 원 비교해갖고 받고 싶죠. 다 똑같을걸요? 만약 시작을 한다면. 근데 조금 짧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내 거 홍보하고 싶었다고 올리신 분이 제일 많을 거고. 근데 실제를 말하면 유튜브 올려서 내 영상 잘 알려져서 돈도 받고, 돈도 받고, 돈도 벌고, 홍보도 잘 되고. 그러니까 돈을 번다는 이야기는 홍보가 된다는 이야기야. 홍보가 잘 된다고 돈 버는 건 아니에요. 내 영상이 홍보가 잘 됐다고 돈 버는 거 아니에요. 내 돈 벌었으면 홍보가 잘 된 거예요. A는 B지만 B는 A가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뭐가 맞는 거예요? 어디가 목적이 맞는 거예요? 뭐라 해야 돼요? 아니, 돈을 벌어야지만 홍보가 된다니까. 홍보가 된다고 돈 버는 거 아니라니까요. 그렇지. 돈을 버는 목적으로 가야 돼요. 유튜브는. 다시 말하자면 돈을 버는 목적으로 가면 무조건 홍보가 돼요. 제가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 돈을 버는 목적으로 해서 홍보가 됐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그 유튜브가 전반적으로 활성화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돈을 벌 수가 있어요. 근데 아까 홍보만 됐다 그러면 특정한 것만 될 거예요. 이게 안 될 수가 없거든. 특정한 것만 되니까 이 특정한 영상, 난 10개 중에 9개가 나와야 되는데 한 개만 되고 나머지는 안 된 거야. 그러면 홍보가 되겠어요? 이거 하나밖에 안 됐는데? 이런 문제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머릿속에 생각할 때 뭘로 가라고? 돈 버는 목적으로 가야 돼요. 유튜브에서 돈을 받는 목적으로, 실버 버튼을 받는 목적으로 하면 영상을 전반적으로 어떻게 만들어지고 사람들이 뭘 좋아하는지 알게 되고 자기가 공부하게 돼요. 제 말의 의미 아시겠습니까? 네. 예? 그렇게 생각을 좀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저하고 이거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론교육 부분에서 하실 거 뭐냐면 기존에 있는 생각에서 약간 바꾸셔야 돼요. 바꾸면 성공해요. 저하고 안 하고 딴 걸 하더라도 성공을 해요. 그 바꾸는 부분은. 너무 똑같은 걸 하면 안 되니까. 자, 그리고 이 결론적으로 다양한 형태가 만들어지는 그 유튜브에서 이제 뭐 업로드해서 확산하면 되겠죠. 거기서 지루하지 않게 튀지 않게 관심이 있는데 이건 기본적으로 했잖아.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아까 말한 트렌드가 없어요. 그 지루한 거 보고 있는 사람 100명이 있어요. 우리 여기 텃밭 이야기 했잖아요. 탓밭 가갖고 텃밭 찍어놨어요. 한 100명, 400명 보더라고. 놔둔 게. 하루 만에 그렇게 안 되고, 한 몇 달 되니까 되더라고요. 조각조각 하더니, 문제는 뭐냐면, 조각조각 하더니, 제 말이 그 말이에요. 조각조각 하더니, 처음에는 올려놔봤자 50명 봤어요. 그리고 이거 조회수가 100이 되더라고. 한 몇 개월 되니까. 근데 그 전에 나머지를 또 50도 보고, 40도 보고, 계속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나중에 보니까 이거 조금씩 올라가는 거야, 애들이 올라가. 어쩔 때는 이제 하나가 갑자기 600, 700 보는 경우도 있었고, 뭐 좀 특이한 거 올려놨을 때. 그 뒤에는 또 뚝뚝 떨어져 있고, 안 올리니까 또 뚝 떨어지고. 아까 그랬죠. 꾸준하게 안 하면 떨어진다고. 떨어져. 제 거라서 그 떨어뜨린 거예요. 이게 상업적으로 할 때는 기업 거 맡을 때는 그렇게 안 하죠. 근데 일반적으로 그게 떨어지게 돼 있어요. 저도 떨어진다는 이야기. 제가 제일 못하는 게 제 거예요. 남들 거 확 올려주면서 내 거만 못해. 왜? 다른 거 하다 보면 다 소스 다 줘버리고 난 올릴 거 없어. 이렇게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근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저렇게 하게 되면 기획만 되면 저렇게 하세요. 기획력이 되고 내가 또 하겠으면 저렇게 하셔야 돼요. 하셔야 되지만 꼭 저렇게 할 필요가 없다. 내 거 만들 거니까. 여행지 내 거 만들 거니까. 논술 내 거 만들 거고 가족 내 걸로 만들 거니까 저렇게 안 튀어도 돼요. 대신에 이건 있죠. 내가 이 사이트가 어느 정도 안정화 됐어요. 내가 사이트 다 채워놨어요. 동영상도 한 50개, 30개 만들어 놨어요. 오케이? 나 이걸 좀 튀어야 되겠다. 이 영상 이거 올려야 되겠다. 그때 만든 영상 저렇게 만들어야 돼. 여기까지만 50개면 30개만 만들었단 말이야. 내가 봤을 때는 30개 만들어 놓으면 누가 와서 내 영상 영상 하나 보고 그 다음 한 개, 2개 정도 보고 갈 수 있는 정도다 생각하면 그 개수예요. 그 개수가. 왔는데 영상 하나 딸랑 있으면 그거 보고 가지. 근데 왔는데 내가 자기가 원하는 영상이 한 2-3개 있어. 보다가, 그래, 나 구독 눌러. 이렇게 돼요. 한 개 있으면 안 눌러요. 그래, 3개, 4개 있으면 한 번은 누르겠죠. 결국. 여기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블로그도 마찬가지고, 인스타도 마찬가지예요. 인스타 처음부터 홍보할 생각하지 말아요. 콘텐츠에 쌓아놓고 홍보해야 돼요. 최소한 와서 사람이 한 1, 2분 정도는 보고 갈 수 있는 콘텐츠가 쌓았지만, 내가 오늘 만들었다고 올려놓고, 얘가 구독자 안 올라가, 막 그러지 말라고. 한 30개, 20개 정도 만들어 놓고, 사람들 들어와서, 내 거 들어왔을 때, 다른 거 보고 했을 때, 그거 뭘 확인할 수 있을, 들어와서 볼 수 있는 그 시점이 돼야 할 때,
이런 거 하나 만들어갖고 튀어나오게 해서 들어오게 만들죠. 예? 빨리 끝내주라는 거지, 지금. 그리고 튀어나올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고, 이제 화면 비율 같은 경우는 크게 문제는 없는데 거의 16대 9예요. 16대 9. 이 쇼츠는 9대 16이걸, 9대 16이걸, 9대 16이걸, 이게 사이즈로 1018, 1920에 1080이에요. 쇼츠는 이거 거꾸로 이렇게 하면 평면이잖아요. 이게 1920에 1080. 나중에 여러분들한테 이거 가르칠 거예요. 제가 지금 쓰는 용어를, 이 용어를. 이게 사이즈거든요. UHD, FHD. 지금 말해 FHD예요. FHD 사이즈. 이거 제가 다음 시간에 알려드릴게요. 자, 이렇게 되고요. 유튜브가 되고, 그러니까 라이브 방송도 이제 지금 거의 라이브가 대세예요. 대세인데, 또 코로나 때 대세했다가 지금 죽었거든요, 많이. 근데 실제 라이브 방송이 엄청나게 도움이 많이 되시고, 저기 공예나 여기 논술 이쪽이나 저 일상도 마찬가지고 마찬가지 다 라이브 쪽을 하게 되면 라이브밖에 안 해요. 라이브 영상이 또 조회도 좀 높기 때문에.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들이 좀 준비하는 게 뭐냐면 곰믹스예요. 원래 프리미어를 쓰려고 했는데 프리미어까지 쓰기는 조금 뭐라 그럴까, 컴퓨터 사양적인 문제, 라이센스 문제가 좀 있기도 하고요. 전 사실은 프리미어가 편해. 프리미어로 수업하면 엄청 편해. 내가 지금 쓰고 있는 거기 때문에. 곰믹스는 제가 쓰고 있는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참고적으로는. 전 주로 쓰는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저희는 방송용이건 뭐고 이제 상업적으로 많이 가기 때문에 하는데, 그 다음에 근데 이 프로그램이 지금 현재 5월 1일까지 그 일반적 구독 서비스거든요. 1,900원이에요. 1,900원이고 이게 그 해지 안 하시면 이게 쭉 1,900원이에요. 그러니까 1년에 한 2만 원 좀 되잖아요. 이 정도 투자하시면 할 거예요. 한번 투자하십시오. 그러니까 가입을 하셔야 돼요, 지금. 곰빅스를 5월 1일 전이니까 오늘 가셔가지고 무조건 프로그램 여기 그 곰빅스에 딱 들어가게 되면 저 이지패스라고 있어요. 그걸 가입하시면 이 프로그램도 저희하고 몇 개 프로그램 한 번에 주거든요. 그것을 편집할 때 이걸 쓸 거예요.